오늘의 출연자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VIP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2019년부터는 자산운용사를 직접 설립해서 지금의 르네상스 자산운용을 이끌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절반씩을 나눠서 투자하고 있고요. 유연한 가치 투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금은 약 2,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규 대표를 만나보시죠. 저희 Y스트릿에는 이제 처음 와주신 거고.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제가 주식초등학교 할 때 우리 이건규 대표님한테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이게 이제 동생 이렇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또 한번 와주셔서 또 한번 도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또 의리남이십니다. 의리남. 그 작년에 저희가 찾아갔었을 때 그 네. AUM 네. 운용 자금이 말씀드려도 되나요? 운용 자금? 네, 운용 자금은 네. 네, 말해도 그때는 2천억이 조금 안 됐었는데. 그때 한 1,600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였구나.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지금 그래도 한 2,300억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럼 한 50%가 늘어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1년 정도 됐나? 1년 좀 안 됐죠? 네,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저도 숟가락 좀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요만큼은 조금 도움 드렸다고. 숟가락을 얹고 싶습니다. 예, 홍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제가 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가지고. 연초였던가요? 그때 주식초등학교 두 번째 출연하실 때 네.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딱딱 이제 업종별로 물론 이제 종목은 이야기하실 수가 없습니다만 네. 업종별로 딱딱딱딱 이런 틀에서 이런 건 좋게 보고 이런 쪽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대부분 다 잘 됐어요. 네, 많이 올랐죠. 제 기억에도 인프라, 네. 교육 관련주, 또 네. 의료 OEM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그 시각들이 어떻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나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이게 업황 자체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지금 뭐 3개월 단위로 거의 그 포트가 꽤 많은 비중이 바뀔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좋아지는 거를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네.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좋아졌을 때 주가 퍼포먼스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대치의 어떤 조절 과정 내지는 거기에 대한 그 전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대치의 조절 과정. 그러니까 네. 일부분은 좀 선반영으로 빠르게 좀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도 네, 생각하시면 그런 되고. 업종도 분명히 있고요. 혹은 이제 그 기대감이 너무 커서 사실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못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네. 기대감이 또 너무 이제 높게 네, 눈높이가 그렇죠. 높게 찍혀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100에서 150으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네. 120만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그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주린이 분들이 그 헷갈려 하십니다. 아니 왜 네. 좋다는데 주가는 꺾이느냐 막 이렇게. 네, 그렇죠. 그 선반영의 정도도 사실 우리가 다 개별 종목별로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렵습니다. 기대치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봐야 될까? 이제 한 3,300포인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네. 해야겠죠.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슬슬 어닝 시즌이 네, 시작이 그쵸. 됩니다. 네. 특히 이럴 때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았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기대치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코스피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있는 기업들 그 실적 추정치가 4월 말 5월 초에 네. 이렇게 올라왔죠. 네,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쫙 올렸었죠. 네. 그 뒤로는 지금은 이제 뭐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우상향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네. 각도는 좀 많이 완만해졌고요. 네. 그 투자자들은 1년에 4번만 잘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어닝 그렇죠. 시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1년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네. 주목하고 계시는 뭐 섹터나 업종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분기에 좋게 봤던 업종이 이제는 약간 좀 애매해진 것들도 있고 뭐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띄는 것들도 좀 있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사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이제 좀 주목받거나 좀 좋아질 만한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 타이어 코드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 타이어 판매량 자체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왜냐면은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걸로 좀 기대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량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고 수요가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이 필요해서 100만 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걸로 보면은 뭐 120, 130까지도 사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재고 확보. 예, 그래서 이제 타이어 업체들이 되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에 해당되는 타이어 코드의 수요도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가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되게 업황이 강한 건데 네. 지금 뭐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뭐 서로 다르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요가 좋은 상황으로 좀 알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가 됐을 때 수혜도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전기차라는 부분이 결국엔 배터리가 이제 싣고 달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자동차에 이제 배터리가 탑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동차에 이제 무게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의 보강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보강 성격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이 되게 좋은데 뭐 당분간은 이런 이제 좋은 업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타이어 코드라고 하면은 그 화학 회사들에서도 좀 같이 하고 있죠, 그거를. 네, 뭐 국내 뭐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2개 정도가 네.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쉽게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네, 그거는 그 쉽게 무슨 뭐 나옵니다. 이렇게 우열이 있고 막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근데 이제 사업 구조가 대부분 예. 타이어 코드 매출 비중 좀 높은 편이라 네, 조금 물론 이제 그게 뭐 50% 넘고 그러진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절대적인 이익 비중이 좀 큰 편이라 네, 뭐 두 업체 다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뭐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상대적인 우위에 있고 상대적인 예외에 있고 이런 부분은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타이어 코드라고 하면은 그 고무로만 되어 있는 그 타이어를 어떻게 네. 보면 지탱해 주는 역할, 네,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면 될까요? 네, 뼈대 같은 느낌. 뼈대. 네. 좋습니다. 그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완성차들 이제 신차 네. 하나 주문해서 기다리는 게 기본 6개월, 네. 많게는 1년 넘어가는 것들 많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시세도 높아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또 몇 년 후에 전기차 사야지 하고 이제 대기하면서 일단은 중고차를 한번 사봐야지 이런 이제 수요들 많기 때문에 네. 신차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들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중고차가 많이 팔릴수록 네. 타이어 교체 수요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또 이런 논리들도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 미뤄졌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운행을 좀 못했다가 네. 자동차 운행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타이어도 좀 갈아 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네. 이제 운행 키로수가 증가하면은 타이어 수요도 증가할 수 있겠죠. 약간 근데 타이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예전에 좀 재무적인 이슈가 좀 많았었고 그래서 네. 커버하지 않는 애널리스트들도 많고 조금 네. 이제 등락이 있기는 한데 타이어도 좋지만 타이어 코드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네, 저는 이제 하신다는 거죠. 전기차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하. 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반덤핑 관세라든지 뭐 지역별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조금 증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니까 변수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타이어 코드는 조금 더 심플하게 지금 업황의 수혜를 좀 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타이어보다는 타이어 소재 쪽으로 더. 네, 그러면 타이어 코드도 약간 조금 최근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막 눈높이가 크게 높아지고 네. 또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야, 부담스럽지는 않은.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네. 아, 이거 방송 빨리 내야겠네. 이거.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또 시장이 네. 엄청나게 또 빠르게 반영을 해가지고 네,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하여튼 자동차.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주들도 혹시 또 같이 이게 보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좀 좋게 보시는 게? 저는 그냥 전기차 밸류체인들은 어찌됐든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네. 어찌됐든 전 업종을 통틀어서 이제 좀 성장 트렌드에 가장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라는 그건 아주 카테고리가. 명확하죠. 전기차만 놓고 봤을 전기차는 이제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때. 네. 거기에 이제 배터리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자율주행도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음흠. 근데 이제 저는 좀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가장 놀란 회사가 네. 그러니까 신성델타테크라는 회사였거든요.
신성 델타. 네, 델타테크. 델타테크. 네. 그 회사가 이제 원래는 LG 전자 이제 가전에 이제 그 케이스 뭐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라든지 네. 아니면 세탁기라든지 그 외장을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약간 알루미늄 가공. 예.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제 130억이 나왔는데 네. 그 보통 연간 130억 정도 벌었던 회사예요. 예. 근데 이제 1분기 때 이제 바뀐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그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좀 납품이 확대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기 실적이 연간 이익을 거둘 정도로 되게 이제 눈에 띄게 증가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좀 아이디어를 좀 확대시켜 가지고 앞으로 제2의 신성 델타 테크가 될 만한 회사가 어디 있느냐. 예, 그 부분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신성 델타 테크 이 종목명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이거는 사신 종목 아니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어차피 살 수도 네. 없는 약간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제 숨은 그림을 다시 이제 찾아야 된다. 네. 저도 신성 델타 테크 뭐 최근에 안 봐가지고 네. 많이 올랐었나 봐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아하, 예, 실적 나오고. 그런데 이제 되게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실적 분석만 해도 이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 때라도 캐치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주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실적이 나온 이후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이제 먼저 발굴하면 제일 좋지만, 네.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실적 분석만 잘해도 사실은 뒤늦게라도 뭐 이런 기업들 따라 산다고 하면은 좀 주가 상승폭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 나올 때가 가장 바쁠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렇게 많이 선반영돼 있고 급등한 네. 종목들을 따라가는 건 네. 또 당연히 이제 개인적으로도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 근데 이제 그게 그 분기 실적이냐 이게 분기 실적의 끝이냐 앞으로 이제 뭐 계속되느냐. 1년, 2년 계속되는 이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주가에 선반영됐느냐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더더욱 밸류에이션과 또 실적 추정을 계속해서 또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그런 뭐 케이스 만드는 회사 말고도 네. 뭐 약간 설비 관련된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계속 이제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캐파가 계속 증가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대차에서도 뭐 최근에 이제 배터리 이제 그 모듈 조립과 관련돼 가지고 몇 개 네네. 업체들을 선정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뉴스가 근데 있었죠.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그게 시작일 거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3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뭐 5개, 10개 추가로 선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관련된 이제 설비 투자와 관련된 회사는 계속해서 앞으로 좋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하면은 종목 발굴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약간 그런 거는 뭐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뭐 전공정, 후공정 토탈이 아니라 약간 완성차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어찌됐든 그쪽 관련된 그 모듈화 관련된 이제 설비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네. 외주도 계속 증가할 텐데 그 누군가는 그 설비를 깔아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 선정된 업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그 뭐 몇 개의 업체를 알기는 하는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약간 모호해가지고 막 더 묻고 싶은데요. 막. 네. 더 들어가도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업체도 제가 생각하는 업체는 사실 이제 앞으로 증가할 업체지 지금 막 많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죠. 뭐 2차 전지 네. 쪽이 특히나 네. 그렇기도 하고 약간 좀 고민되는 건 그거예요. 2차 전지 쪽 좋은 거는 알겠는데 네. 뭔가 투자가 계속 돼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뭐 한 3, 4년 후에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당장 1, 2년만 놓고 보더라도 이 캐펙스라고 하는 설비 네. 투자 비용 때문에 네. 실적은 안 나잖아요. 근데 실적이 업체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대감이 네. 얼만큼 가져가느냐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업체,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는 회사들도 이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역으로 네. 오히려 조금 이제 턴어라운드 내면서 관련 사업에서 2차 전지 관련 사업에서 진짜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네.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기업들을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이미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회사도 찾고 있고요.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회사도 갖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사실 그 자산운용 쪽에 이제 직접
계시다 보니까 이 종목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게 네.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섹터라든지 조금 이렇게 추려서 보자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고 네. 자동차 관련 부분은 이 정도만 보면 될까요? 아니면? 네, 뭐 어차피 이제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화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대형주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하. 네,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그러니까 신뢰도 있게 그런 회사를 가져갈 만한 회사가 거의 없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알 법한 회사. 그죠. 뭐 글로벌 그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네. 자동차 전장 회사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이제 갖고 가야 된다. 약간 그런 네, 생각이시죠? 그런 회사는 하나쯤 가져가도 뭐 한 2, 3년 향후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네. 완성차 자체는 또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 언제였더라? 6월 판매 실적 보면 이제 국내는 조금 주춤했고 수출은 네. 그래도 네. 괜찮았고 완성차들이 그렇긴 한데 뭐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뭐 계속되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완성차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저는 이제 완성차도 매력도가 있다라고 예.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올해 이제 그 너무 좋았던 것들은 예.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년 됐을 때 좋아질 만한 여지가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올해 너무 좋으면.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반도체 물량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년에 반도체 생산 차질이 없으면은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년이나 후년에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대형 업종 중에서 자동차가 올해 그런 생산 차질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까지 좀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뭐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도 계속해서 이제 그 모델 수가 증가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급은 더 풀릴 거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 봤을 때는 좀 편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 완성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횡보한다거나 네, 이제 다른 오르는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덜 오르는 게 네. 있다 보니까 조금 네. 이제 답답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이제 관점에서. 일정 부분 뭐 이런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막 엄청난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내년까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 뭐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작년에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체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들을 사람들이 이제 안 샀기 때문에 네, 2021년에는 분명히 이연 수요가 있다. 근데 네. 그게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수요는 급증을 했는데 이제 공급이 네. 못 따라가서 문제고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차를 사기는 사야 돼. 네. 그럼 그게 또 내년까지도 이연이 되고 수요는 꾸준한 상황에서 이제 공급이 좀 뒷받침이 되면 네, 그때는 실적도 이제 뒷받침이 될 거다라는 네, 그렇죠. 논리인 거죠. 네. 좋습니다. 참 자동차 투자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